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컬 스나이프입니다. 오후 시간인데요. 1월 17일 월요일 시간이 좀 되어서 뉴스들을 좀 보다가 또 할 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쭉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김건희 음성 파일 MBC에서 보도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의 가면 토론회 참석 JTBC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 문제점도 있고 홍준표가 대선판에 빠진다는 그런 이슈도 보입니다. 좀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겨레 보자. 김건희 무당 싫어한다 했지만 주변에 어른되는 도사와 법사들.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가 음성 파일을 보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에 줄리를 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같은 거 갈 일이 없다. 자기는 도사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삶에 대한 얘기 그런 거를 좋아한다. 도사들하고. 이 도사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도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정법. 머리 기르고 수염 허옇고 예. 정법 보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쓸어 넘기죠.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꾼처럼 보여요. 세상에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꾸 그런 쪽에 엮이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무당을 싫어한다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오늘 세계일보에서 또 단독 보도했던 아침에 제가 다루셨던 내용 중에 보면 무슨 스님 건진 스님인지 뭔지 뭐 어떤 조계종 쪽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지만 조계종 쪽에서는 종족에서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무슨 마고 그러니까 무당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마고를 섬기는 그런 법당이 있다요. 주로 보면 우리가 도사라고 하는 이 무당들도 물론 대나무에다가 깃발을 꼽아놓고 하는 그런 무당들 점쟁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당을 차려가지고 꼭 스님처럼 하는 그런 이제 도사들이 있죠. 자, 어쨌든 김건희는 주변에 이 도사와 법사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회자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영분이 된다면 참 아찔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의 결혼, 윤석열 후보의 진로 등 주요 국면에서 도사 역할, 한겨레에 입수한 7시간 통화에 따르면 그런데 김건희는 남 무당 싫어하면서 보면 이렇게 주변에 계속 나타납니다. 건진법사, 윤선거 캠프의 활동, 지난해 유튜브 채널 보도에 너무 부풀려졌다. 열린과 공감에서 열린공감TV에서 이거 또 보니까 작년에 벌써 다뤘더라고요. 자 보면 무정스님 윤석열 후보 쪽과 30년 이상의 인연을 맺었다. 무정이 등장했었죠. 2021년 7월 20일 무정스님이 포함된 모임의 사람들이 도와 결혼에 이르렀다. 그 무정스님이 윤석열과의 결혼, 가교 역할을 했다.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 근데 말이 스님이지 김건희가 얘기한 겁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다. 그렇죠.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혼자 도 닦는 부이다. 맞습니다. 도 닦는 사람, 도사. 이 이명수 기자하고 지금 얘기하는 속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간에 내가 무당 많이 만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하는데
제가 더 잘 봐요. 정계등을. 참. 자, 지난해 7월 20일 김건희의 통화 발언의 일부입니다. 스님이라기보다는 제가 말로 가칭 스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가칭으로 스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우리 주변 분들이다. 금방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성렬이하고 맞는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맞는다. 둘이 궁합이 맞는다. 사주가 맞는다. 사주 궁합이 맞는다. 이거겠죠. 그래서 의절했었다. 이 말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편 앞에서 한번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 이러는 거다. 무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망하면 우리 남편도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다시 보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때 인연을 딱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자를 건 자르고 들을 건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 도사는 도사구나 그랬다. 근데 제가 더 잘 봐요.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서무당 사람 잡는다고 진짜 무당 역할을 했네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무당을 가서 전보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사주 공부까지 했나 봐요. 오, 대단합니다. 자기 팔자도 풀고 사주 공부하면 좋다. 그러네.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군인 경찰은 그런 감이 있어야 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남편도 그런 약간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한장할 노릇입니다. 이런 거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이런 거. 응?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한겨레. 자, 이 신문 보도 한겨레입니다. 더 중앙 볼까요? 김건희 가세연을 향해서 가세연 뭐뭐뭐 같은 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건희가 어제 음성 파일에서 뭐뭐뭐 같은이 뭡니까? 쥐새끼 같은 놈들이죠. 쥐새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강용석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세연이 김건희한테 불만이 있을 텐데 한 발 빼줘. 김건희 감싸 안습니다. 공격 못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을 공격하는 꼴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개인을 보고 싸우지 않는다. 이념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우겠다. 이념. 무슨 이념이 있는 겁니까? 자, 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앙이 똑같이 더 중앙입니다. 윤석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보고 그동안에는 뭐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반응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반응. 그 통화 7시간 45분 동안의 통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 어찌됐든 죄송. 자,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죠. 나는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죄송. 잘못한 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죄송. 이게 윤석열의 수법입니다. 수법. 이해 안 가는 면이 있다. 몰랐다. 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지금 보면 아주 고도의 전략적으로 이명수 기자한테 접근을 하고 같이 대화를 이끌어 오고 계속적으로 뭔가 거기에서 건물수수가 횡행했죠. 김건희 아주 이런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녹취 파일 속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의논을 전혀 안 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도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 직접 보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안 봤을 수도 있겠네. 뭐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이해 안 가는 면이 있다. 사적 대화를 그렇게 오래 했는지. 자, 갑자기 또 심파급니다.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선거운동 때문에 좀 없었다. 나와 남편은 안희정 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김건희가 이렇게 말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 2차 가해인데 그런 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이게 윤석열의 마음입니다. 자, 김씨나 김씨의 친오빠가 윤 후보 캠프의 인선 업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문.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코바나 컨텐츠 이명수 기자 가서 거기 강의를 했잖아요. 105만 원 받고. 그때 어떤 대화 속에서 보면 분명히 김건희가 오빠를 언급합니다. 김건희 오빠가 당연히 지금 선거에 나섰겠죠. 별도의 김건희와 사무실에서 별도의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 처가가 선거 운동에 많이 관여했다고 하면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됐겠느냐, 시간이 됐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6개월 정도 시간에 7시간 45분 물론 상식적이지 않지만 자 거기에 서울의 방송 계속 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줄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서울의 방송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죠. 김건희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거기에는 7시간이든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투자를 해야 됐겠죠. 자기의 이러한 의혹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이 정치 공학 건물술수가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테크닉, 우리가 정치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진법사 알려진 무속인이 선대본부 고문으로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한테서 소개받아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다. 스님 아니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직책을 선대본부에서 전혀 맡지 않고 있다. 일정과 메시지 참 황당한 얘기다. 그런데 스님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냥 김건희가 가칭 스님이라고 하지 도사들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두 번 만났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소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2번 정도. 그런데 갑자기 발을 뺐죠. 선대본 관계자 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을 뺐어요.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이재명 5,200만 운명이 달린 국정을 무속 미신 작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운명이 어찌 무속인들에게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시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지금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야 될 판이죠. 이게 너무나 기대치가 크다 보니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 보니까 애지간한 거 가지고는 충격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늘 구멍에 의해서 뚝이 무너지듯이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쓰나미처럼 한번 쭉 지나갔는데 진짜 쓰나미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록입니다. 어록. 아주 김건희의 어록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곱씹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충격적인 발언들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내용 중에 보면은 건전이 아니고 건진입니다. 건진이라는 이 법사가 무당인지 무슨 도산지 이 자기가 떠벌리고 다녔어요. 정법처럼 똑같아 이 사람들은. 자,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라고 자기가 조언을 해줬다. 이만희 강제수사 거부. 민주당 이건 직권 남용 아니냐. 건진법사 몇 번 더 나눴지만 선대본 개반에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 중에서 참 보면 건진법사 전모 씨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 검사가 이만희 총회장. 자, 이만희가 누굽니까? 그 나라를 어지럽혔던 우리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 이만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미 이때 각인시키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 씨가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 총회장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무당이라는 겁니다. 무당 여기도. 또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 즉 압수수색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다 독혀졌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죠. 이 말을 따르면 윤석열이 이 건진법사 전 씨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 대해서 이 법사 건진법사도 상당히 하나의 영매라고 지켜 세울 정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 바로 이런 무속인의 정치 개입이 그때도 대두되었었죠. 박근혜. 그것이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다. 나라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다음 자 홍준표 파이낸셜 뉴스에서 더 이상 대선에 대한 의견 안 된다. 오불 관언할 것이다.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쓴 모든 비판적인 페이스북의 글 같은 걸 삭제를 다 했습니다. 청년의 꿈에 오불 관언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거기다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청년의 꿈에다가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법사 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 대선이 어찌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선언했다. 왜? 자기의 말 속에서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페이스북 글은 안 쓰겠지만 청년의 꿈은 계속 하겠죠. 여기에서 청년의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 형태로 계속 홍준표가 입을 열 겁니다. 홍준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게. 자, 그 다음 세계일보 단독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무속인 캠프 관여 의혹 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인을 통해 한 차례 봤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가 오고 들어가지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선거 캠프 소속이다. 뉴미디어 팀인가요?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김건희가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위가 총장이라. 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다. 사위가 총장이라. 개가 웃을 일이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21년 7월 12일 통화 전문인데 진짜 7월 12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수사를 안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사위 덕을 톡톡히 봤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는 혐의로 이제 구속되었죠.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심을 앞두고 있지만 법이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법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파렴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뺌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왜 그 공정과 상식은 조국에게만 해당되고 본인 김건희, 최은순에게는 해당이 안 됐냐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이대남 젊은 친구들, 이대녀 젊은 친구들, 이게 바로 뭐예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특히 윤짜장에 나팔수가 되어 있는 찐가, 찐중건이 그리고 김경률이 그렇게 조국을 비판했던 그 인간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희 엄마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김건희 생각이 이렇습니다. 진짜 억울하다. 억울. 진짜 불쌍하다. 사위가 검찰총장이라 무슨 말도 못하고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엄마 진짜 사기꾼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사위가 검찰총장이라
모든 것들을 특혜를 받고 피해갈 수 있었고, 이해충돌을 가장 많이 피해서 득을 받고 고소를 해도 다 피해갔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수사기관들을 이용해서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겨우 검찰총장에 내려오자 겨우 구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다 뒤집어 씌웠잖아. 아니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수급받았다. 그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도 저렇게 합니다. 이 정신상태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남양주 쪽에서 또 비슷한 집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 문제가 심각해요. 동일한 형태의 사기꾼들은 똑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사기를 치는 것을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사기를 또 칩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팀으로 와요. 나 믿어도 돼요. 우리 영원히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해유죠. 해유. 사실은 이게 제안이 아니라 해유입니다. 계속의 회유 보세요. 한 20여 차례 이상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7시간 45분 동안에. 그 다음 뉴스원 김건희 미 방송국 속속 공개. 문바가 안희정이를 죽였고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다. 김건희 변명입니다.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기들이 한 짓을 물타기 하면서 슬쩍 떠넘기는 거죠. 자, 친오빠가 캠프 인사 관여 정황이 있다. 우리 오빠 등 몇몇 명이 캠프를 움직인다. 고발 사주 의혹에는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 유승민 쪽에서 공작을 펼쳤다. 문 대통령에 대하여 신하 뒤에 숨는 분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죠. 그냥 순진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김건희는 똑똑하다. 그 똑똑한 것을 사기치는 데 쓰고 있다. 왜?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물술수에 능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선수란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까? 아니, 또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검찰의 시사인인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이게 이제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된 건데 배우자라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일부 불기소를 내린 겁니다. 배우자 처벌 못한다.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고발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벌을 하며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를 했다. 그래서 김건희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제 식구 감사기죠. 아니 김건희를 보고 했겠어요? 김건희가 뭔데? 코바나 컨텐츠 대표. 뒤에는 윤석열이 보고 다 협찬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알 일을 검사하는 놈의 자식들은 이따구로 일을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가면 갈수록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도 보수 개혁을 주창을 하고 젊은이로서 젊은 생각을,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꼰대화되고 있어요. 더 수구화되고 있고 꼴통화되고 있습니다. JTBC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면 토론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준석을 당대표를,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거기다 출연을 시켰는데 가면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내뱉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준 JTBC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 프로그램 당장 없애기 바랍니다. 세계 토픽감이라고 안 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자, 좀 긴 시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빠개 봤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